58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이 3천만 원짜리 드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패를 자랑하던 중동 오일머니 왕국들. 그들의 안보 공식이 단숨에 파산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들이 왜 갑자기 낯선 동방의 무기상을 향해 수백조 원의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을까요? 2026년 3월, 사우디와 UAE가 목숨 걸고 사들이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뒷면에는 소름 돋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을 내놓으시오. 가성비 파산 시대, K방산이 마주한 수백조 잭팟과 그 이면의 위험한 청구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쟁이 아닙니다. 산수 싸움입니다. 이란이 쏘는 샤헤드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약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 쏘는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에 58억 원입니다. 거의 200배 차이죠. 문제는 생산 속도에 있습니다. 이란은 하루에 드론을 400대씩 찍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엇 연간 생산량은 고작 600발입니다. 계산해보면 이란의 하루 생산량을 막으려면 패트리엇 1년치가 단 이틀도 안 돼서 바닥나는 구조입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내부 분석에 따르면 카타르가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현재 소비 속도 기준으로 4일치에 불과합니다. 사우디나 UAE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던 오일머니 왕국들의 안보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 파산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사들여도 상대가 싼 무기를 물량으로 퍼부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중동의 부호들은 난생 처음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던 미국의 우산마저 찢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미국은 절대적인 안보 우산이었습니다. 미군 기지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게 반세기 넘게 유지된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동시 타격하자 이란은 걸프 지역 전체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습니다. 개전 후 단 며칠 만에 이란이 발사한 발사체는 1200발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저가 드론이었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비싼 요격 미사일을 먼저 소진시킨 다음 진짜 무기인 탄도미사일을 날리겠다는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미군의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간 공격이 가능하다고 호언했지만 실제로 중동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 재고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6 회계연도에 발사체 재고 확충에 편성한 예산은 204억 달러, 약 3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 비대칭이 계속되면 이 예산도 금방 바닥납니다.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미국도 미사일이 부족하다니요.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공급선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전혀 다른 곳에서 손을 내민 존재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천공 II가 중동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3월 UAE에 배치된 천공 II 2개 포대가 이란의 공습에 맞서 약 60발을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격 성공률 96%를 기록한 겁니다. 천궁 II의 진짜 무기는 가격입니다. 미사일 한 발당 약 15억 원으로 패트리엇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포대당 가격도 3천억에서 4천억 원 수준으로 패트리엇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납기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엇을 주문하면 4년에서 6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LIG 넥스원은 이 교대 근무로 9개월에서 12개월 내 생산이 가능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 입장에서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실전 투입 단 5일 만에 UAE는 한국 정부에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납기보다 빨리 보내달라. 포대가 어려우면 요격탄이라도 먼저 달라. 3월 8일 밤 UAE 공군의 C-17 수송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해 이도탄 30여 발을 싣고 갔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에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 이후 중동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궁 II의 실전 성공 이후 중동에서 K방산 러브콜이 폭발했습니다. 현재 확정된 계약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UAE 4조 1원, 사우디아라비아 4조 2,500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천궁 II 단일 품목으로만 1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첫째는 가성비입니다.
같은 성능이면 3분의 1가에 살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정치적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온갖 꼬리표가 붙습니다. 의회 승인, 인권 조건, 기술 통제. 한국은 이런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셋째는 빠른 납기입니다. 전제는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미국산은 4년에서 6년 걸리는데 한국산은 1년 안에 받을 수 있으니 선택은 명확합니다. 사우디 국방비는 연간 790억 달러, 약 110조 원으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UAE도 연간 35조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이 지금 K방산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등에서도 도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동향 수주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완성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뒤통수를 한번 쳐야겠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K 무기를 사들이는 건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이들이 진짜 노리는 건 완성된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 자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에는 무서운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비 지출의 50% 이상을 자국 내 생산으로 돌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기를 사되 내 땅에 공장을 짓고 내 기술자를 키우고 결국엔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우디 군수산업청은 방산계약 심사에 현지화 비율 50%에서 70%를 필수 조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 기술 이전 범위, 사우디 인력 고용, 현지 부품 조달 비율까지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2026년 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받은 첫 번째 질문도 이거였습니다. 무기를 팔 건가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만들 건가요? 단순 수출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무거운 청구서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UAE는 한 발 더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UAE는 이미 한 발 더 나갔습니다. 2019 UAE 정부는 국영과 민간 방산기업 25개를 하나로 통합해 엣지그룹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엣지그룹은 35개 이상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직원 17,000명에 연매출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 규모입니다. 무인기, 유도무기, 사이버 전자전, 해양과 지상 시스템까지 전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서운 건 이들의 전략입니다. 전 세계 유망 기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두바이 에어쇼에서 한화는 엣지그룹과 AI 플랫폼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와 자율주행 무인 차량 기술을 함께 개발하자는 내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엣지그룹과 고정익 및 회전익 플랫폼, 무인기, 유지보수 분야 협력에 나섰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파트너십 같지만 반대로 보면 기술 흡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UAE는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했던 그 역사입니다.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은 미사일과 잠수함 기술을 얻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완제품만 사라, 기술은 안 된다. 그때 한국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독자 개발의 동력이 됐습니다. 결국 한국은 천궁을 만들고 장보고급 잠수함을 만들고 지금은 그들의 시장을 빼앗는 경쟁자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를 키운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동에 기술을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나 20년 뒤 사우디와 UAE가 제2의 K방산이 되어 우리 시장을 위협하지 않을까요?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현지화 요구에 맞추되 핵심 기술은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프랑스가 우리에게 한 실수를 우리가 중동에 반복하지 않으려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대를 가르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줄타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란은 아직 진짜 무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선2는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창고에 있습니다. 현재 쏟아지는 드론과 구형 미사일은 방공망을 소진시키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중동의 불안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대립 구도는 수십 년째 이어져 왔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K 방산을 향한 러브콜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UAE와 체결된 양해각서 규모만 650억 달러, 약 95조 원입니다. 방산 350억 달러의 투자 협력 300억 달러.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기회 뒤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를 받아들이면 당장의 계약은 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우리의 경쟁자를 우리 손으로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 이전 조건을 걸고서라도 중동 잭팟을 터뜨려야 할까요? 아니면 핵심 기술을 지키는 게 우선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